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둔화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될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국채는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 근무수당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 수렴 기간 동안 수많은 반대 의견들이 제출됐습니다.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뒤 미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도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본토 내륙의 핵무기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던 대형 마트들의 셀프 계산대가 이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둔화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중요시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4%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될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국채는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까지 낮아졌다가 유가 급등 등의 여파로 8월에서 9월 3.7%로 반등한 바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로 둔화세를 지속했습니다. 2021년 9월 4%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도 0.2% 올라 9월 상승률 0.3%보다 둔화했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CPI 및 근원 CPI 상승률은 모두 시장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물가의 기주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 상승률은 연준이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석유 가격이 하락한 게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2.5% 하락했고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5% 떨어졌습니다. 노동부는 또 중고차와 트럭, 통신, 항공료도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물가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달러화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증시 개장 전 주가지수 선물 시장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는 초과 근무수당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봉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는데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 동안 수많은 반대 의견들이 제출됐습니다. 법적 싸움이 예상됩니다. 지난 8월 노동부는 연봉 55,068달러 미만의 임원과 관리, 전문직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에 설정된 현재의 연간 급여 기준 35만 568달러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겁니다. 이 변경안이 시행되면 미 전역 약 360만 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소매업을 비롯해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새로운 초과 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3년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가면 정규 임금의 1.5배에 달하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고용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이 새로운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시키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 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기준이 3년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면 기업들이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뒤 미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도 이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미군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 혜택을 한인들에게도 확대 제공하는 내용의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 용사와 동등한 보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안은 이미 1,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군 베트남 참전용사가 추가된 겁니다.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재발의했고 결국 통과됐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안에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양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 내에는 약 3천여 명의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 시민권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한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제한 군인들에게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비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상환하게 됩니다. 미 본토 내륙의 핵무기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100만에서 200만 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미 전역에서 약 3억 명이 연간 피폭 한도에 최소 1000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될 거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린스턴대 과학 글로벌 보안 프로그램의 세바스티엥 필리프 박사는 그동안 핵무기를 모니터링하고 핵폭발 영향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미군은 콜로라도와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몬태나, 노스다코타 등 5개 주의 지상 발사 ICBM 발사 시설에 있는 미사일 미니트맨 3 450여 기를 차세대 센티널 미사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프 박사는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발달로 위치가 고정된 육상 무기는 공격에 취약해지는 반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은 보호가 훨씬 잘 된다며 지상 무기는 시간이 갈수록 외국의 공격을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프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2021년 고해상도 기상 데이터와 최신 모델링 기법을 사용해 예상 사망자 수와 방사선 피폭량 등 북미 전역의 인구와 지역 주민에 대한 방사선 위험을 구체적으로 예측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담은 지도는 날씨 패턴 변화에 따라 낙진 및 사망자 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인지, 북미 전역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등을 잘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바람 방향에 따라 몬태나, 노스다코타, 네브라스카 등 미사일 발사 시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대부분이 심각한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사망자는 최악의 경우 100만에서 200만 명에 달하고 추가로 미 전역에서 3억 명이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의 1000배 이상인 방사선량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함께 게재한 핵무기 현대화는 위험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은 구식 핵무기, 특히 불필요하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일로 발사 미사일을 현대화하는 작업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이 4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어제 국무부와 국제교육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 미 대학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은 105만 7,188명으로 직전 학년도와 비교해 거의 12%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1970년대 말 이후 처음입니다. 2019에서 2020학년도 외국인 유학생은 약 107만 5천 명에 달했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그 다음 학년도에는 약 91만 4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2022-2023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 학생이 28만 9,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인도 학생으로 35% 급증한 26만 8,923명이었습니다. 유학생 수 순위는 중국과 인도 모두 변함이 없었지만 인도가 중국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한국 학생은 8% 늘어난 4만 3,847명으로 3위를 유지했습니다.
한인 유학생 숫자는 지난 2010에서 2011학년도 73,351명을 기록한 후 10년 연속 감소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3만 명대까지 추락한 후 지난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년째 상승 곡선을 이어갔습니다. 2022-2023학년도 한인 유학생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부생은 19,306명으로 5.7% 늘었고 대학원생은 2.6% 증가했습니다. 또 어학원 등 비학위 과정은 2,59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66.6%나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던 대형 마트들의 셀프 계산대가 이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고객들의 계산 오류부터 상품 도난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하고 손실률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트코는 회원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멤버십 카드를 몰래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셀프 계산대에 더 많은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한편 월마트는 올해 초 뉴멕시코의 일부 매장에서 셀프 계산대를 철거했습니다. 또 웨그만스는 지난해 쇼핑하는 동안 식료품을 스캔하고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종료했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2000년대 초반 처음으로 셀프 계산대를 도입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본격적으로 늘렸습니다. 치솟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대안으로도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셀프 계산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로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들은 셀프 계산대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구매할 때 바코드를 잘못 찍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기농 당근을 올려놓고 가격이 더 싼 일반 당근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류를 구매할 때도 직원이 셀프 계산대로 와서 고객의 나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스캔하지 않거나 위조 바코드를 스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모든 물건을 스캔한 다음 계산하지 않고 걸어나가는 수법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CNN은 셀프 계산대 및 앱을 사용하는 기업의 손실률은 약 4%로 업계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2050년까지 주택 난방을 전기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을 전기로 교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정작 난방비 절약은 미미하고 온실가스 감소해주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뉴욕주 싱크탱크 엠파이어 센터는 차가운 현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뉴욕주의 주택 난방 전기화 정책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뉴욕주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85%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2030년부터는 석탄연료 시설 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시설은 전기 펌프로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 펌프로 교체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됩니다. 보고서는 펌프 교체에 약 14,600에서 46,200달러가 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포함한 것으로 순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전기 펌프로 교체한 후 본전 찾기까지는 최대 19년이 걸립니다. 전기 펌프가 천연가스 등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긴 하지만 연간 절약 비용은 2,400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기 펌프 수명이 약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난방 비용 절감은커녕 오히려 적자입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각 가구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에 비해 주택 난방의 온실가스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전기화 의무 프로그램은 막대한 비용에 비해 이익은 거의 없다며 바이오 디젤이나 재생 가능 프로판 가스 등 더 저렴한 청정 에너지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부설 병원의 부인과 의사가 올해 초 성범죄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었는데요. 학교와 병원 측이 환자 6,500명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당국과 컬럼비아대 얼빙 메디컬 센터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컬럼비아 대학병원의 부인과 의사 로버트 헤든에게 성추행을 당한 환자들은 최소 1억 달러의 조정기금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와 별도로 뉴욕의 성인 생존자법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년의 시한이 있기 때문에 11월 23일 이후에는 소송 창구가 닫히게 됩니다.
헤드는 올해 1월 여성 피해자들을 타주로부터 유인해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4건의 죄목으로 기소됐고 올해 7월에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 부설 얼빙 메디컬 센터와 뉴욕 장로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왔습니다. 미누시 샤픽 컬럼비아대 총장과 얼빙 의료센터의 카트리나 암스트롱 원장은 언론 보도문을 통해 용감한 피해자들의 고발로 헤든의 범죄 전모가 드러났다며 컬럼비아 대학교가 이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든의 환자였던 6,500명에게 직접 연락해서 그의 기소와 처벌 사실을 알리고 보상기금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거나 직접 소송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2024년 1월부터 지급을 개시하고 최소 1년 동안 유지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어제 정두옥 애국지사의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하기 위한 추모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총영사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정 지사의 딸인 수명 페란테 여사 등 유족 대표와 서대영 하와이 한인회장 등 한인 동포단체 대표, 공관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 지사는 1903년 하와이에 이민한 뒤 대조선 독립단 단장을 비롯해 중한민중동맹단 단장, 한국독립당 하와이 지부 집행위원장,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정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정 지사의 유해 봉환식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15일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희귀한 미국 우표 한 짝이 경매에서 200만 달러에 낙찰돼 역사상 가장 비싼 단일 우표로 기록됐습니다. 이 우표는 1918년 발행됐고 발행 당시 가격은 24센트였습니다. 이 우표가 유명한 것은 항공 우편이 처음 시작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는데 비행기가 거꾸로 잘못 인쇄됐기 때문입니다. 이 우표는 100장만 인쇄돼 희귀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우표를 손에 넣은 사람은 유명한 우표 수집자인 찰스 핵입니다. 그는 뉴욕시에 본사를 둔 시겔 경매에 참여해 이 우표를 낙찰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 누나로 연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메리앤 트럼프 베리가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 베리 전 판사는 어제 맨하튼에 있는 어퍼이스트사이드 자택에서 별세했고 구체적인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인 존 베리와 결혼한 베리 전 판사는 1983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당시 뉴저지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됐고 1993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습니다. 그는 트럼프 일가 납세 문제 의혹이 불거진 2019년 은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남 2녀 중 차남으로 베리 전 판사는 집안의 장녀입니다. 암트랙은 어제 안전상의 구조적 문제로 뉴욕시와 올바니 구간 암트랙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암트랙이 밝힌 원인은 10번가와 11번가 사이 51가에는 실내 주차장의 구조적 안전 문제입니다. 뉴욕시는 빠른 해결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통근길 지장으로 인해 피해받는 시민이 얼마나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암트랙은 자체 모바일 앱과 X 계정을 통해 추후 문제 해결 여부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